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오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오늘까지 주식시장이 그 공매도가 5월 공매도가 처음 시작한 일주일이 지났죠. 많이 염려도 됐었고 또 첫날 그 공매도가 무한정 많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어린이날 연휴를 지나고 3일 동안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제가 공매도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주식 시황, 앞으로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 어떤 면을 주시해서 보면 좋은지 하는 그 전체 시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렇게 구독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요. 오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시장의 주도권이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동안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종목 우량주 쪽에 편입을 하든가 아예 처음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개별 종목으로 매매를 하든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 이유를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5월 3일 날 첫날은 공매도가 처음 시작되는 날 공매도 물량이 비교적 많이 쏟아졌었죠. 주가가 5월 3일 날 20포인트 정도, 물론 장중에 잠깐 그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지수가 마이너스 20포인트로 끝나면서 하락을 했을 때도 개인은 5,800억을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니까 시장은 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5월 4일부터 개인이 조금 상승하면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니까 시장을 지수를 상승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죠. 어린이날 그 연휴를 이후부터 어제하고 오늘까지 3일 동안 무려 지수가 20포인트, 60포인트에 오늘 18포인트 정도면은 80포인트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3,200선에 안착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 하더라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시장을 안심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강하게 공매도를 때릴 그런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황에서는 특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피하면서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없으면서도 앞으로 시장이 좀 그 시장의 주도주로 수익을 얻는데 유리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지금 대한전선을 매매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1,200원대면 이제 대한전선의 대주주로 변경이 됐고 주식을 지금 대한전선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다 해서 제가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시행된 시장에서의 특징도 결국은 실적 장세에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철강이라든가 해운, 음식료, 또 공매도를 회피하는 일부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중소형주라든가 또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미국발 또 거론이 됐죠. 제넷 옐런 그 미 재무장관 금리를 지금 이제 올리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발언으로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고 조금 이제 진정세를 찾기는 했지만요. 그거에 따라서 금융주, 보험주 그리고 애초에 그 공매도하고 관계가 없는 우선주 쪽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린다면 아예 공매도가 관련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편할 수가 있다. 개인들은 제한된 자금으로 또 바닥권에 있으면서 재료가 충분히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으로 대한전선을 지금 아주 적당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그 대한전선이 이번에 그 대주주의 그 IMM 펀드에서 호반건설이 지분을 전부 다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새로운 그 체제로 심기일전해서 물론 이제 IMM 펀드가 그 기업을 매각할 때 작년에 그 사상 최대의 흑자 구조를 굳건히 받쳐놓고서 그 매각이 완성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전년도에 흑자 기조에서 지금 이제 해상 풍력 기반이 갈수록 확장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잠깐 제가 5월 그 6일 날 또 울산에서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가 그 조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지가 됐는데요. 제가 그 기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 그 뉴스였죠. 5월 6일 날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그런 행사였는데요. 이게 2030년까지 6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을 목표로 하고 2025년까지 해상 풍력단지 건설에 공공과 민간을 합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6기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그 감이 안 잡히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6기가라고 하면 구형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원전 해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도 말썽이 많은데 이게 6기가를 원전에 그거를 대체할 정도면 엄청난 전력량이 아닙니까? 이게 576만 가구가 사용하고도 남는 그런 막대한 전력이라고 그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력 생산으로 인해서 뭐 일반 화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증가시키는데 이거는 93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 이걸 때문에 앞으로 이쪽 그 해상 풍력이 강화될 지금 현재 그 네덜란드라든가 뭐 이런 그 전통적으로 유럽 쪽에 그 해상 풍력이 강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 세계 5대 강국에 속할 수 있다는 이제 그린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전선 그 해상 풍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해상 케이블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한전선의 업황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대한전선의 그 거래 동향도 보면 지금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 거래량이 1,200원대에서 4,400만 주, 700만 주 연속 1,700만 주까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눈에 띄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외국인이 한 100만 주 정도를 샀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외국인도 6만 주 정도, 그리고 뭐 개인들은 이게 활발하게 주가의 움직임이 잘 안 나올 때는 그 개인들의 매매 특성상 그 오르는 종목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 안전하게 1200원 정도에서 매집을 해놓고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핀다고 하면 훨씬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최근에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들의 특징은 이미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 특징을 보면 개인들이 강한 매수세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이겨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지금 대한전선은 외국인과 기관이 한 발 빠르게 매집에 들어갔고 이게 그 조만간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점.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기사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앞으로 우리가 그린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확정되면 될수록 그 해상 케이블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다행인 거는 이번에 그 1사분기에 그 대한전선의 실적도 공시가 됐거든요. 그 실적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대한전선의 1사분기 그 실적이 공시가 됐는데요. 물론 그 매출액이라든가 작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흑자로 전환시키고 간 그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기세가 되는데, 새로 인수한 이제 호반건설에서도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피고 이번에 그 주주총회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들 그런 것 다시 구성하면서 회사가 심기일전할 그런 계획들이 공시가 됐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액이 그 1사분기에 기본적인 작년도의 매출액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적이 그 17억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그런 구조는 유지를 했죠. 물론 이제 작년 전기 실적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차츰 그 하반기로 가면서 매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70억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영업이익에서 흑자는 났지만 단기 순이익에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IMM 펀드가 가지고 있을 때 높은 금융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불가피한 그 손실 요인들이 발생을 했었겠죠. 그렇지만 1사분기에 여전히 꾸준히 영업이익에서 흑자로 전환을 시켰다고 하는 점, 그리고 대외적인 여러 여건들이 그 해상 케이블 쪽에 유리한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고 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를 회피할 수 있는 저가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국면에서 대한전선이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대한전선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급락 과정을 거쳐서 기업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안정세를 찾으면서도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참고 잘 하셔가지고요, 매매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단히 시황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